광주시와 전라남도 국방부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지가 무안국제공항 일대 해안가로 발표됐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온 무안군은 토론회에 불참한 가운데 군공항을 받을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은 여전하지만 탑승률과 운송 수익 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10대 직접 장애인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로 공동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서둘러 진행하자 절대 안 된다. 이 같은 입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지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1.9km가량 떨어진 무안군 망운면 성현리와 운남면 함요리 일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 7개 기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곳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혔습니다. 민간 활주로와 최소 1.32km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부합하고 서쪽 해안 위주로 비행할 경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를 장주 비행으로 해서 소음 최소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을 저희들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 피해를 예측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망운면과 운남면, 현경면 등 1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소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무안군 전체의 4.2%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주민 만여 명이 소음 영향권에서 생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에 따라서 또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안군공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5.7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소음 완충 지역을 두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투기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회의 출장으로 불참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 이상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며 무안 국민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면 별도의 계획,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과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건지 말 건지는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서 통합공항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건설 기간은 최소 9년이 걸리며 5조 7천억 원을 들여 현재 광주 군공항보다 2배 가까이 더 넓게 조성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 최적지로 무안국제공항 일대 해안가가 적절하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이 함께 마련한 토론회, 무안군은 정작 불참했고 공항을 받을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둘러맨 무안군민 200여 명이 초당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앞두고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이 나선 겁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전투비행장을 옮기려는 광주광역시가 다른 방안을 통해 무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 역시 전투비행장을 받겠다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힘없는 지자체한테 이렇게 떠넘기식으로 밀어붙이식으로 하는 부분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하고 싶으면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든지 홍준표 시장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주시장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무안군 역시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의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안군은 군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도 않은 데다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소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체의 그 뜻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안군의 입장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통합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무안군. 광주시 역시 군공항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 수건 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목포대학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목포 장애인 자립센터 등 장애인 단체 회원 60여 명은 오늘 목포역 앞 광장에 모여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를 이용한 거리 시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서부권 의료 취약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라남도지사는 의과대학의 공모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의회 사무과 추가 경정 예산 99%를 삭감 처리하면서 군 의원들의 김보미 의장 길들이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 5억 8,400만 원 가운데 5억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복사용지와 잉크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비, 교육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진군 의회는 지난해 본 예산 심사에서도 의회 사무과 예산 51%를 대폭 삭감하면서 삭감 조서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군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지난 2월 26일 전면 개편 시범 운행을 시작한 뒤 60여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버스 탑승률과 운송 수익금은 증가하고 민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시내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행한 노선 전면 개편이 2달이 흐르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불편하죠. 예, 버스 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13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번 놓치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주 오니까 그거는 또 편리가 좋고. 익숙하지 않은 노선과 버스 번호, 환승 등 불편한 점이 많지만 목포시에 접수되는 시내버스 민원은 전면 개편 초기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 기간 일주일 동안 1,271건이었던 민원은 본격 시행 4주 뒤 일주일 동안에는 223건으로 줄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시내버스 탑승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개편 뒤 20일 동안 탑승객 수가 62만 3천여 명으로 개편 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만 3천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네, 개편 전 유사 기간 대비해서 탑승 인원은 9.4% 증가하고 운송 수익금은 1.2%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교통 대란과 시민 혼란은 버스 전면 개편 2달여 만에 수습되어가는 국면이지만 다음 달 지방채 발행과 6월 노선권 인수, 8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행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7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1, 2차 본회의를 통해 전라남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재개정 조례안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 등 8건을 채택해 대통령실,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목포시에서 판문점을 거쳐 신의주를 잇는 국도 1호선의 기점을 땅끝으로 변경하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남군은 국도 1호선의 기점을 땅끝까지 연장함으로써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 해남에 대한 상징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 기점은 1911년 개통 당시에 목포 유달산 일본 영사관 앞이었지만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시 충무동 고화도로 시점이 변경됐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10대 지적 장애인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CCTV가 확인되면서 공동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목포의 한 부둣가. 물 위에 떠있는 목재다리인 부잔교 끝에 옷을 벗은 사람이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며 남성을 물가로 밀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부두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해경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남성은 물에 빠져 있었던 상황.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옷을 벗은 게 확인이 됐고 가위바위보 하길래 아 이거 위험하겠다 해서 빠지자마자 도착했는데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그 수면제 보이지가 않았어요. 숨진 남성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으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놀러 다니는 지인 사이였던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2명은 숨진 남성이 자신들과 함께 바다 입수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난 도중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당초 수사에 나섰던 해경도 피해자를 직접 밀었던 20대 남성만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평소 친밀했던 이들이 당일 당구와 낚시 등을 하며 어울린 점과 남성이 물에 빠진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호 활동에 나선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숨진 학생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부잔교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에 밤이 새벽 온도가 엄청 낮았고 수심은 4m나 되는데 그리고 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이제 유사한 사안들에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검찰은 앞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외에 함께 있던 미성년자 2명도 각각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장흥에서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하다 60대 산불 진화 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2개 시군 산불 전문 진화 대원들의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안전 대책 개선,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형대 도의원은 탄탄한 안전 교육으로 인명 피해 없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 대원들의 계약 기간 조정과 근로 계약 개선 등에 힘써달라고 전라남도에 당부했습니다. 해상풍력을 전남 신산업으로 육성 중인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선진지인 덴마크를 롤모델 삼아 현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이자 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해 있는 덴마크 오덴세항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목포 신항투자협약을 체결한 베스타스 터빈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이 공장은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러 모델을 생산한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이자 초도품 생산 시설입니다. 목포 MBC와 SMENC는 신재생 에너지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에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역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지분을 투자하는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 목포에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고 정서적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풍선을 활용한 마술과 학생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은 상반기 중 특수학교 2곳에서도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라남도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민 생활권에 밀집한 미등록 위험 의심 급경사지 천여 곳으로 빌탄면 유형과 위험 요인 등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재위험 지역을 추가 발굴하게 됩니다. 현재 전남 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968개소로 이 가운데 415개소를 붕괴 위험 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애플 멜론을 전라남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애플 멜론은 과일 겉표면에 네트 무늬가 없는 소형 과일로 기술원은 애플 멜론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아마추어 대회인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가 오는 26일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2024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해 매년 개최되는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총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는 5월에 국내 유일 국제대회 행사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열리고 6월과 9월, 10월에는 전남 모터 페스티벌과 현대 N 페스티벌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이벤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은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오후 6시 30분부터 2024 서남권 뮤지엄 페어, 뮤지엄 나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뮤지엄 나이트 투어는 야간에 불 꺼진 박물관에서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장품을 관람하고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